구글을 이기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어떤 투자자분이 저한테 네가 피똥을 덜 싸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점심 식사 중에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모은 저희 팀이 사기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극복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제 지옥으로 돌입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라이너의 김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스타트업은 큰 꿈을 어떻게 지켜가는가에 대한 얘기로 키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라이너는 정보 탐색을 혁신하는 문제를 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이렇게 초개인화된 피드, 초개인화된 검색, 초개인화된 대화형 검색 등의 서비스를 AI 검색 플랫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전체 사용자의 95% 정도가 해외 사용자이고, 저희가 최대 월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되게 빠르게 잘 키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임팩트를 지금 대략 한 30명 정도의 팀원에서 내고 있는 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시리즈 B까지 오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되게 여러 번의 유혹도 있었고,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굴욕적인 때도 있었고, 근데 이럴 때마다 저희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의 그 원천은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파운더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자리니까 이렇게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꿈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라이너는 시작할 때는 꿈 버전 0.1 뭐였냐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되게 아직 단순하죠. 세상을 바꾸고는 싶은데 되게 글로벌하게 임팩트를 내고 싶다라는 마음은 강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넘어가서 에어비앤비 방을 잡고 이제 코파운더와 저와 일주일에 하나씩 앱을 만들면서 통하는 제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트렐로 칸반의 카드 하나하나가 아이디어인데, 이 중에서도 요 빨강색 네모, 요게 라이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너라는 제품을 우리가 조금 더 키워보자라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선택을 했을 때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했으니까 꿈을 크게 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이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저희 시작할 땐 단순히 형광펜 유틸리티였거든요. 하지만 영원히 형광펜 유틸리티만 만들 건 아니니까 이게 내재된 가치는 뭐지 해보니까 이게 하이라이팅된 데이터라는 데서 뭔가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웹이 이렇게 방대한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있는 웹만 추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색을 만들 수 있다면 어쩌면 구글보다 더 좋은 검색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게 이제 예전에 저의 나이브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라이너의 꿈은 하이라이팅된 웹을 만드는 것이지 형광펜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검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보 탐색이라는 문제를 풀겠다라는 꿈을 이때 처음으로 꾸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이 한번 진화한 거죠. 그냥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재구축한 웹을 만들어서 정보 탐색을 혁신하겠다라는 꿈으로 발전한 겁니다. 이때부터 제가 이제 구글을 이기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혹이 이제 언제 찾아왔냐면 시드 투자 때 찾아왔어요. 이제 이런 꿈을 꾸고 이제 라이너를 만들어 가다가 VC 미팅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계약서를 드디어 받게 된 거죠. 근데 계약서의 금액이 뭐 팁스 포함해서 총 8억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기 때문에 이 8억 원이라는 금액은 저에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수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되게 심하게 있었는데, 조건이 어그레시브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라이너를 꿈꾸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시기였던 것이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유혹이 거절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름다운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엄청난 굴욕이 또 찾아오는 거죠. 어쨌든 사업을 운영한 자금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투자를 또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구글을 이기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희의 엔드골이니까, 꿈이니까. 그러다가 저는 점심 식사 중에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투자자분이 저한테 네가 피똥을 덜 싸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심지어 제가 모은 저희 팀이 사기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꿈을 믿어주는 분들을 결국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대학교 4학년 젊은 청년이면 대충 8억 원 정도의 금액이면은 받고 사업 한번 해보겠다라고 할 것도 같은데, 당신이 거절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음 엔젤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걸 보니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나 보다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그 생각이었고, 믿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저희가 이 난관을 극복하게 되었었어요. 극복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제 지옥으로 돌입합니다. 어떻게 해서 결국 저희도 다른 방식으로 팁스를 받게 되었어요. 정부 지원 과제 같은 금액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되게 큰 돈이 데드라인이 정해진 상태로 처음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돈을 잘 쓰는 법에 대한 인지가 잘 없잖아요. 이 돈은 특정 기간까지 써야 되는 건데 그 안에 우리가 팀빌딩 잘해가지고 스케일업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망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되게 팀빌딩을 조급하게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저희의 꿈에 얼라인되지 않아 있는 팀원분들이 이렇게 팀에 많이 있게 된 것인 거죠.
그게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가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형광펜 회사인데 왜 대표님은 자꾸 정보 탐색을 혁신하는 얘기를 하지? 이제 그분도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회사는 검색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회사인데 이제 형광펜으로만 온라인이 되니까 이게 되게 힘들었던 것이고, 또 아무래도 이런 괴리가 있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덜 되면서 모두가 다 같이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 상황에서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죠. 그때 내가 뭔가를 놓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보 탐색 혁신을 꿈을 꾸는 건 맞는데 그것만 꿔서 이걸 이룰 수 있나? 아니다. 우리가 이 꿈에 진정으로 공감하는 사람들과 팀을 꾸리는 것까지가 우리 꿈의 일부구나라는 거를 인식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어려운 꿈이기 때문에 이거를 달성해가는 과정 자체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꿈이 진화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저희는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는 걸 굉장히 옵세스 되었어요. 그래서 라이너 웨이라고 예전에 이 일이 있은 뒤에 제가 작성한 문서가 있는데, 이제 여기부터는 저희가 비전에서도 형광펜은 1단계에 불과하고 우리는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정보 탐색을 혁신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의미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건 거죠. 이때도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있고 꿈이 진화한 뒤에 버티다가 결국은 또 팀빌딩을 다시 해내는데 성공을 좀 했습니다. 아직 작았지만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두 번째 유혹이 찾아왔어요. 지옥을 헤쳐나가니까 다음번 유혹이 또 찾아왔는데, 그거는 BEP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라이너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완벽한 자연 성장 그리고 글로벌 마켓 페네트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구독 BM이 붙은 뒤에 얼마지 않아 가지고 그냥 알아서 잘 커서 BM이 맞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랑 저희 코파운더가 어떻게 보면은 래퍼 도끼처럼 그냥 살 수 있는 단계가 어느 날 왔었습니다. 보시면은 지표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정말 건강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또 유혹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하게 사업하려고 일을 시작한 건가? 꿈을 재방문해 보니까 아닌 건 거죠. 우리는 정보 탐색을 혁신할 거다. 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사업할 수는 없다. 우리는 더 어그레시브하게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돼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고, 아직도 형광펜에 많이 머물러 있던 라이너를 이때부터 되게 추천 시스템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깨달았던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는 라이너의 데이터가 단순히 사람이 고른 정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고퀄리티 정보들의 집합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딥다이브를 해보니까 이건 사람이 고른 고퀄리티 정보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골랐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올라가는 정보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고퀄리티일 뿐만 아니라 개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이기도 하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깨달은 순간 저희에게 초개인화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처음으로 추천 시스템을 구현을 해보았는데 상당한 수준의 검색과 추천 서비스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때가 꿈이 진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정보 탐색을 혁신할 건데, 이게 사람의 손으로 재구축한 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린 초개인화된 웹을 만들고 있는 거였다라고 되었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원래는 데이터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AI 회사라는 식으로 지금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형광펜의 유용함으로 현재를 버틸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초개인화된 검색이라는 미래도 함께 열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으로서 하방은 막힌 채로 상방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열린 때가 된 건 거죠. 그래서 그때 드디어 시리즈 A를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의 진화가 이제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준 것이고, 그 시리즈 A를 돌았는데 사실 이때는 저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형광펜일 때 투자를 거절하셨던 분도 실제로 초기인화 프로덕트를 가져가니까 말했던 거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투자에 실제로 참여도 하셨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정식 팀원이 저희가 4명이었는데 처음에는 상환전환 우선주라는 거 30억 원으로 라운드를 시작했는데 돌고 돌아서 보통주 50억 원이라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라운드가 잘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는 걸 넘어서 저희가 실제로 저희 꿈에 공감하는 투자자분들만을 투자자로서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게 저희에게 있어서 엄청난 행운이었던 거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유혹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정식 팀원이 4명밖에 안 되는데 현금은 50억 원 넘게 있고 BEP는 넘어 있으니까 팀을 빠르게 스케일하면서 막 부시면서 가는 게 어떨까, 이제 이런 압박이 외부와 내부로부터 있는 거죠 저에게. 그리고 저도 되게 헷갈렸던 게, 이제 블리스케일링 같은 책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라는 식으로 이제 조언을 많이 해놓잖아요. 이럴 때 항상 꿈을 재방문하거든요. 이제 앞서 우리가 어떤 팀을 만들고 싶은 건가에 있어서 의미 있는 관계라는 거를 저희가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제로 투 원의 조언을 믿기로 했습니다.
제로 투어는 초기 20명은 같은 방향으로 달라야 된다.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의 스케일이 아니라 우리 꿈이 스케일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자. 그리고 팀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들과만 맺자라는 식으로 결단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팀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꿈이 같이 온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동지적 결합을 맺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단순히 일만 하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 잘 지낼 수 있는 관계로 진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지적 결합을 맺은 팀은 결국 초고속 성장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100만 MAU 정도까지는 거의 올가닉하게 갔고 거기서 좀 마케팅도 좀 시작을 했는데 결국 1000만까지 가는데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동지적 결합과 그거에 기반한 시너지 그리고 엄청난 노력 끝에 이런 성장을 만들어냈고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초기화된 웹 의미 있는 일을 스케일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보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가 시리즈 B를 돌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또 아름다운데 지옥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가 맞닥뜨린 두 번째 지옥이었는데요.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데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국내외 최고 수준의 VC 분들이 거의 다 저희를 검토를 하셨고 굉장히 다 긍정적이셨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되게 쉽게 그리고 엄청 크게 끝날 거라고 저는 되게 낙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투자 시장이 모두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붕괴를 한 건 거죠. 일단 미국 투자자부터 라이너를 드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먼저 왔거든요, 이 크래시가. 그래서 한국 분들과 투자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제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매주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당시 제가 스트레스가 좀 심했던지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오른손이 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개월 정도 오른손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 때 또 재방문해야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꿈을 다시 방문해 보니까 저희가 꾸고 있는 꿈이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힘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때 저희가 의미 있는 관계에만 머물러 있었다거나 의미 있는 일에만 머물러 있었다면은 제가 그 당시 이걸 못 뱉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는 게 이게 사실이라는 걸 제가 안 순간 저는 이제 안 하면 어쩔 거야. 우리 꿈이 있는데 꿈을 지키자라는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훅 넘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와중에도 어쨌든 110억 원으로 시리즈 B 클로징을 잘 마무리를 했고 그렇게 시리즈 B를 또 꿈에 힘입어서 잘 해결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처음으로 어떤 파도가 오는 거예요. 챗GPT를 통해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커스터머 어덥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오면은 항상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 거는 제가 봤던 것들이랑 좀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달랐냐면 라이너랑 관련이 있다라는 면에서 좀 달랐다. 왜 달랐냐면은 웹을 탐색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검색 엔진이라는 제품이었고 그 다음에는 피드라는 형태의 제품이었으면은 이게 대화라는 형태의 제품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꿈은 정보 탐색 혁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술은 정보 탐색 혁신을 돕는 기술이니까 이 파도는 우리가 탈 파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 기술은 되게 온라인이 잘 맞는 것 같이 느껴질까 고민을 해보니까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생태계 시스템의 본질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또 과거를 좀 돌이켜 보는 건데요. 이 파란색 슬라이드는 저희 시리즈 B IR 덱의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보면은 사람과 AI의 힘을 합쳐서 웹을 재발명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던 시스템의 본질 저희도 알고 있던 거죠. 즉 사람과 AI가 함께 똑똑해지는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사람과 AI가 같이 대화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대화형 검색이라는 것이 기술이 저희랑 온라인이 맞는 거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꿈이 한 번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AI가 함께 학습하면서 초기화된 웹을 만들어서 정보 탐색을 혁신한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런 프로덕트들이 쉽게 나오는 거죠. 내부 온라인이 딱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라이너 챗이라고 하는 대화형 검색 서비스를 라이너의 가운데 탭에다가 넣어놨어요. 이제 AI와 대화를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만약에 제가 봐야 될 컨텐츠가 있다면 AI가 추천을 해주고 누르면은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이런 형태의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냈던 그 어떤 모바일 제품보다 리텐션이 훨씬 높아요.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 중 하나가 라이너 챗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누적 그래프가 아니에요. 월간 사용 그래프이고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는 엑스포넨셜한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가 되게 브리프하게 설명드린 저희 라이너의 히스토리입니다. 보면 중간중간 꿈이 저희가 버티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꿈을 지켜나갔던 방식들을 저도 이번에 회고를 좀 해보니까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방향은 그대로 두되 방법은 점점 구체화되도록 간다 였던 것 같아요.
보시면 꿈의 진화 과정이 되게 단순했던 것이 되게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진화를 많이 해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바뀌지 않은 것은 정보 탐색을 혁신하겠다라는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Go west, young man. 왜 서쪽으로 가. 인 거죠. 근데 이때 조언이 서쪽으로 가. 근데 그때 이 길을 타고 가고 도착지는 샌프란시스코가 될 거야가 아닌 건 거예요. 그냥 서쪽으로 가인 건 거죠. 저는 스타트업이 꿈을 지키는 방식이 이거에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서쪽으로 가. 근데 그 과정에서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예전에는 되게 의미 있는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실제로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거나 실제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닌데 그게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붙들고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것이 버티는 힘이 오래 돼주지도 않고 실제로 임팩트에 도움도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은 압니다. 그래서 조금 팁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에 기반해서 버티는 힘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방법에 있어서 너무 고집스러우면은 이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았다라는 걸 한번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파운더들은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려면은 큰 꿈을 계속 꾸고 있어야 될 텐데 우리 모두 큰 꿈을 계속 꾸고 과정이 너무 힘들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 다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꿈을 꼭 이뤘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키노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